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파워포인트 버전 2021이에요.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문제를 보면은 시험지 모두 흑백으로 출제되고 있죠. 시험장에서도 실제 문제는 흑백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장에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한 번쯤은 읽어보고요. 시험장에서도 변경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 2021 버전 실행한 다음에 바로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해 열어주세요. 파일 저장부터 하도록 할게요. 화면 왼쪽 상단의 저장 아이콘, 단축키는 Ctrl S예요. 눌러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여기에서 찾아보기나 문서 폴더 있다면 문서 클릭을 해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 수험자 유의사항에 적혀 있습니다.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에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죠. 파일 이름 저장 규칙도 역시 나와 있는데요.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하는데요. 실제 수험번호가 있다면 여기에 실제 자신의 수험번호 사용을 해주시고요. 없다면은 임의의 숫자 8자리나 교재에 적혀있는 수험번호 그걸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을 읽어보면 슬라이드는 총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4 용지로 설정하라고도 되어 있는데요. 그거 설정을 위해서 디자인으로 가주세요. 오른쪽 끝에 슬라이드 크기, 그 다음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누르세요. 슬라이드 크기를 A4 용지로 변경을 해주고요. 슬라이드 시작 번호는 1, 방향의 슬라이드는 가로, 슬라이드 노트 이건 상관없는데 그냥 세로, 아무것도 설정하지 말고요. 바로 확인 눌러주세요. 다음 화면에서는 맞춤 확인 클릭을 해주세요. 방금 전 화면에서 최대화 선택해도 되는데요. 저희는 맞춤 확인 이걸로만 통일할게요. 그럼 이제 답안 작성 요령 조금 더 읽어보면요. 글꼴에 대한 색상, 그리고 도형에 대한 설정, 그림자나 외곽선 이런 것에 대한 설명들이 있으니까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체 구성이에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나타나고 있죠. 답안 작성 요령 내용들 읽어보면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만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을 사용하든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작성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기능을 사용하든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출력 형태로 나와 있는 그림들이 있는데요. 문제와 세부조건, 세부조건 번호, 점선언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 그건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구성부터 작성하도록 할 건데요. 기출문제에 따라하기는 풀이 과정이 교재에 설명이 있죠. 동영상 강의에서도 최대한 이 설명 순서대로 따라할 건데요. 설명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고요. 순서에 상관없이 작성해도 되는 부분은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고요. 순서를 꼭 지켜야만 하는 부분, 이런 경우에도 교재하고 설명이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최대한 동일하게 작성할 거니까요. 여러분도 교재에서 문제지, 그리고 풀이 과정, 그리고 동영상 강의 이렇게 3개를 같이 보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마스터 보기로 먼저 들어가서 전체 구성 작성해야 돼요. 보기를 클릭한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어요.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왼쪽에 축소판 보기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기본은 두 번째 게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교재 설명에서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하고 두 번째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 레이아웃 이 2개를 가지고 작성을 할 거예요. 그런데 ITQ 시험 주관사 홈페이지에 채점 관련해서 FAQ로 내용 정리한 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 시 레이아웃 이게 어떤 걸 사용하든 감점 대상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나타나게 그렇게만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세 번째 여기에서 모두 설정해도 되고요. 교재 설명하는 것처럼 슬라이드 1에서 설정, 그리고 슬라이드 2에서 설정, 그리고 교재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첫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레이아웃 또는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레이아웃 여기에서 설정하는 것 어떤 걸 사용하든 결과만 동일하게 나타나게 작성하면 된다. 그걸 기억을 해두세요. 저희는 기출문제 따라하기 뒤쪽의 문제에서는 다른 레이아웃에서도 작성하는 것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엔 교재 설명대로만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 이 레이아웃에서 제일 첫 번째 것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문제지에서 전체 구성 내용 보면은 1번에 대한 설정은 이미 했고요. 이제 2번에 대한 설정하면 되는데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단 로고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위에 도구에서 삽입 가주세요. 그리고 그림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이 디바이스, 이 메뉴 클릭을 하세요. 그림 파일의 위치는 답안 작성 요령에도 나와 있고요. 전체 구성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이 아래 픽처 폴더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이 폴더가 없다면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야 되겠죠. 이기적 수험서 홈페이지에서 자료실에 ITQ라는 폴더로 들어가서 해당 교재 부록 파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압축 파일 안에 있는 픽처 폴더 통째로 ITQ 폴더 여기에다가 압축을 풀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픽처 폴더 안으로 들어갈게요. 그림의 확장자 저는 모두 보이고 있는데요. ITQ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이 파일이 제공되고 있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도 동일해요. 확장자 모두 JPG로 되어 있는 파일들이에요. 마우스로 위치 조절해야 되는데요. 슬라이드 1에는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하단에 로고가 있습니다. 그 위치로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돼요. 그리고 파트 1에서는 뒤쪽에 있는 날짜 상자 그리고 바닥글 상자 이거를 두 개 다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웠죠. 이거는 나중에 나타나게 하도록 설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설명처럼 왼쪽에 세 번째에 있는 것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거를 선택하세요. 파트 1에서는 첫 번째 걸 가지고서 슬라이드 번호를 설정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번엔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하는 거로 설명할게요. 교재도 동일하죠. 오른쪽 아래에 이 상자 샵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서 글꼴 종류는 바꿀 필요 없고요. 글자 크기만 너무 작기 때문에 16 정도로 키워 놓을게요. 그리고 샵 닫는 괄호 바로 뒤에다 컷을 놓고요. 한 칸만 띄워주고 한글로 쪽이라고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에 대해서는 글꼴에서 지금 글자 크기 조절했는데 이거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저희는 글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크게 보이게 이 슬라이드의 균형에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키워준 거예요.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에 글꼴 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시는 따로 없지만 여기도 동일하게 검정색으로 바꿀게요. 테마색에서 검정 색상 이름이 검정 텍스트 1이에요. 저희는 그냥 검정이라고 부를게요. 이 검정을 클릭하세요. 이제 삽입 탭 가주세요. 그리고 텍스트의 머리글 바닥글 있죠? 클릭하세요. 슬라이드 탭에서 네 가지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 아래 날짜 그리고 바닥글 이거는 나타나게 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체크하지 않고요. 나타나게 할 슬라이드 번호 이건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슬라이드 1 출력 형태 보면은 거기에는 하단 로고와 슬라이드 번호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바로 적용 눌러주면 돼요. 모두 적용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가주세요. 여기에서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보면 도형이 있죠. 목록 열어주세요. 도형을 삽입하는 거는 삽입 메뉴 도형에서 할 수도 있고요. 홈에도 도형 삽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동일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어디에서 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도형 목록에서 직사각형, 사각형의 맨 첫 번째 있죠. 이걸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상단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제목 뒤에 만들어지는 도형을 만드는 건데요. 먼저 뒤쪽에 도형 만들고 앞쪽에 도형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전체 구성에 보면은 도형에는 선 없음 지시가 항상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도형의 선 없음 지정은 꼭 해줘야 합니다.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 도형 윤곽선 있죠. 여기에서 윤곽선 없음 지정을 해주면 돼요. 도형 색상에 대해서는 지시가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색상 여러분이 아무거나 지정하면 돼요. 도형이 서로 구분만 되면 돼요. 그래서 이 도형은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옅은 거 아무거나 하나 선택할게요. 이제 앞쪽에 도형 만들어야 되죠. 도형 서식에도 도형 삽입할 수 있게 이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순서도로 가보세요. 이 그룹에서 순서도에 카드 이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은 여기 접혀 있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가야 되죠. 도형 서식에 회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하 대칭 누르면 동일하게 변경되죠. 여기에도 도형 윤곽선은 없어야 돼요. 윤곽선 없음을 선택을 해 놓으세요. 도형 윤곽선은 한 번에 작성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색상 지정은 따로 하지만 각각 도형들 컨트롤 키 누르고 두 개 같이 선택해서 한 번에 도형 윤곽선 없음 이렇게 지정하면 빠르겠죠. 이제 뒤쪽에 가려져 있는 이 점선 상자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클릭하세요. 앞쪽에 나오는 도형 안에 글자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도형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글꼴 설정해야 되겠죠.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글꼴에서 먼저 글꼴 찾아야 되는데요.
설치되어 있는 글꼴이 많다면 찾기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사용한 글꼴 있다면 여기에서 선택하면 되지만 현재 없으니까 처음 사용할 때는 직접 입력을 하는 게 편해요. 여기에 제목 글꼴 지정되어 있는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 바로 옆에서 글자 크기 작게 누르면 40포인트로 바로 변경되죠. 또는 목록으로 이렇게 변경해도 되고요. 글자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 변경해도 돼요. 글자 색은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색상 열어서 테마색에 흰색 배경일 선택하세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 단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누르고요. 위아래 정렬, 이거는 도형에서는 항상 텍스트 맞춤에서 중간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제일 첫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에서 작성을 했다면 저희가 하나 더 작업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이걸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에서는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레이아웃, 여기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걸 체크하면 모양 변경된 거 보이죠? 첫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 슬라이드,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 여기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걸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의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슬라이드, 여기에는 제목과 부제목 입력하는 것, 이 상자만 나타나고 저희가 만들었던 위에 제목, 도형, 그리고 아래쪽에 하단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거기에서 작성했을 때는 꼭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레이아웃, 거기에서 작성해줘야 된다. 그걸 기억을 해두세요. 나중에 다른 강의에서는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다르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엔터키 한번 눌러보세요. 현재 레이아웃 설정, 제목 슬라이드, 이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엔터키 눌러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레이아웃 종류가 제목 및 내용, 이게 변경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아니면은 교재에서처럼 홈 탭의 슬라이드에서 새 슬라이드 있죠? 그 위에 단축키 컨트롤 M인데요. 이걸 클릭해도 이렇게 변경되어서 나타나요. 아니면 새 슬라이드 한 다음에 제목 및 내용 슬라이드, 이걸 클릭해도 동일하게 아래쪽에 추가되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에는 이 축소판에서 선택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엔터키 눌러서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할 거예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레이아웃이 보이지 않는다면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레이아웃 선택, 제목 및 내용, 이걸 선택하는 것, 이 작업만 해주면 돼요. 이제 숫자 2까지 나타났으니까요. 저희는 슬라이드 6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엔터키를 이렇게 눌러서 슬라이드 6까지 나타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슬라이드 1번 가주세요. 여기는 너비를 조금 좁게 해서 모두 다 보이게 할게요. 파일 저장은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요. 파일 저장은 중간중간 자주 하도록 하세요. 단축키 컨트롤 S, 이걸 기억해두면 왼손으로 컨트롤 S키 누르면서 빠르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출문제 따라하기라서 최대한 느리게 하고 있는데요. 강의 내용이 너무 길다 생각된다면 자신이 혼자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은 동영상 강의 없이 하고요. 자신이 혼자 작성하기 어려운 부분, 그것만 동영상 보면서 작성을 해도 돼요. 이제 왼쪽에 축소판에서 1번 슬라이드 이렇게 클릭해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 할 건데요. 슬라이드 1번에서도 도형 만드는 게 있습니다. 전체 구성에 있는 것처럼 슬라이드 1에서 만드는 도형은 도형에 선 없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1에서는 도형 편집, 워드아트 삽입, 그림 삽입 있는데요. 1, 2, 3번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가장 어려운 슬라이드부터 먼저 작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전체 작성하는 설명이니까요. 1번 슬라이드에서부터 순서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도형 편집해야 되는데요. 그림이 보이는 도형 있죠. 그 모양을 찾으면 돼요. 홈탭에서 바로 도형 열 수 있죠. 삽입으로 가지 않아도 홈탭 여기에서 바로 도형 열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선 이번엔 순서도 그룹에 해당 도형 찾으면 되는데요. 수동 입력이라는 도형이에요. 선택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만들어진 도형 안에 바로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나타나는 이 대화 상자는 계속 사용할 거니까요. 그냥 이렇게 열어둬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설정하는 거는 위에 도구에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도형 안에 그림 삽입할 건데요. 도형 서식에 채우기 있죠. 그러면 현재는 단색 채우기인데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클릭하세요. 그리고 그림 원본의 삽입 버튼 누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파일에서 이걸 하면 되는데요. 위에서도 할 수가 있다고 했죠. 도형 채우기에서 그림 있습니다. 이걸 클릭한 다음에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디에서 하든 결과만 동일하게 나타나면 돼요. 그러면 파일에서 이걸 클릭하고요. 저장되어 있는 폴더는 ITQR의 픽처라는 폴더죠. 지정되어 있는 이름 그림 3.jpg 파일 이걸 더블 클릭해 주세요. 바로 삽입되어 나타났는데요. 이제 그림 이렇게 움직이면 도형 안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도형도 같이 움직여요. 그러면 도형이 너무 진한 색인데요. 세부 조건에 투명도 지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른쪽에서 지정하는 게 빨라요. 투명도 써있죠? 여기에 50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50%로 지정돼요. 다음으로 도형 효과 지정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옆에서나 위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지정한다면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 있어요. 여기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나타나요. 그래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옆에서 한다면은 도형 옵션 아래 이 두 번째 거 있어요. 효과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그리고 미리 설정 누르고 동일하게 5포인트 어떤 게 빠른지는 여러분이 해보고 작성하는 게 빠르다 생각하는 그 기능만으로 중점적으로 연습하면 돼요. 이제 위쪽에 영문 2개 단어 나타나고 있죠. 이걸 삽입하기 위해서는 삽입 가주세요. 워드아트 한글로 써있지 않고요. 영어로 써있습니다. 위 한글 큰 글자 써있죠. 이건데요. 눌러주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칸 아래쪽에 이것만 반영이 되어 보이고 있죠. 이게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리고 바로 블록 설정되어 있는데 글자, 영문, 단어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ESC 키를 키보드에서 누르거나 바깥쪽 테두리 이걸 선택하면 이 안에 내용들 이렇게 블록 설정한 것과 동일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워드아트에는 변환, 글꼴, 텍스트 반사 이렇게 세 가지 지정이 있는데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글꼴부터 설정할게요. 먼저 글꼴, 최근에 사용한 글꼴이 있으니까요. 여기 선택할게요.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 글자에 대한 색상 따로 지시가 없는데요. 답안 작성 요령에 글꼴색, 검정 또는 흰색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여기를 색상 검정으로 지정할게요. 이제 변환해야 되는데요. 위에 도형 서식 가주세요. 그리고 도형 스타일이 아닌 워드아트 스타일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텍스트 효과 눌러주세요. 제일 아래 변환이 있죠. 그리고 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곡선 위로 이걸 선택해주면 돼요. 그리고 텍스트 반사 있죠. 다시 텍스트 효과 열어주세요. 여기에서는 반사로 가서요. 역시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납니다. 제일 앞쪽에 있는 게 근접 반사예요. 그리고 제일 위쪽에 있는 게 터치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 근접 반사 터치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크기는 모서리 잡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면 노란색 핸들이 하나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출력 형태를 보고 조절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만 조절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래 그림 보고 모양을 이렇게 맞춰놨고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로 기울임도 약간 조절을 해놨어요. 이제 세 번째로 그림 삽입할 건데요. 이거는 전체 구성의 하단 로고 이것과 하는 방법이 동일해요. 먼저 삽입으로 가고요. 그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디바이스 누르세요. 지정된 로고 3.jpg 이걸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그림 서식의 색으로 가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고 그리고 그림의 배경색 클릭해서 투명하게 만들고 그리고 크기 조절해 놓고요. 마우스로 이동시키면 돼요. 그러면 1번 슬라이드 마쳤습니다. 파일 저장해 주고요. 이제 2번 슬라이드 가주세요. 여기는 위에 제목만 이제 2번에서 6번까지는 항상 위에 제목 입력해야 돼요. 여기에는 클릭해서 목차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아래 상자가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6 여기에서는 이 상자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우세요. 슬라이드 6에서도 미리 삭제해놔도 돼요. 그러면 이제 2번 슬라이드에 만들 거는 제일 위쪽에 먼저 기다란 도형 만들고요. A 써있는 도형 만들고 그 옆에 재테크의 특징 써있는 텍스트 상자 만들면 돼요. 그리고 이걸 3개를 복제하면 되는데요. 먼저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사각형 그룹에서 직사각형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왼쪽에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이번엔 기본 도형에서 정육면체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슬라이드 2에서도 도형의 색상에 대한 지시는 없죠. 그러니까 임의의 색상,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는 색상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데요. 두 도형이 구분되게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하나 해주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도형,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에서 아무거나 선택. 그리고 슬라이드 2에서 만드는 도형에는 선 없음 지정이 있죠. 그래서 두 개 도형을 컨트롤 키로 이렇게 두 개 선택,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서 윤곽선 없음 같이 선택하세요. 저는 최대한 정답 파일과 같은 색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장에선 정답 파일 없어요. 흑백으로 출제되어 있는 문제지만 봤기 때문에 색상 여러분이 어떤 색으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색상 저와 다른 것으로 지정해도 돼요. 다만 이 상자에는 글자가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짙은 색으로 지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여기에는 대문자로 A 입력하세요.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A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글꼴 설정 여기에서 바로 해도 되는데요.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 이것도 동일하게 해야 되니까 같이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 이거는 투명한 상자인데요. 도형 서식의 왼쪽에 도형 삽입 있죠? 여기에서 텍스트 상자 이거 클릭하면 바로 여기서 드래그해서 가로로 입력하는 텍스트 상자 만들 수 있어요. 또는 도형 삽입의 위에 가 써있죠? 뉘어지지 않은 이것 선택해서 만들어도 돼요. 동일한 기능이에요. 그러면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 안에는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것 아무거나 입력해도 돼요. 저는 첫 번째 것 재테크의 특징 입력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 도형 클릭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상자 테두리 선택,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A 써있는 이 도형 같이 선택하세요. 이제 홈탭에서 글꼴 입력해야 되는데요. 굴림을 입력해야 되죠. 최근에 입력한 글꼴 없으니까요. 직접 굴림 입력,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동일하게 24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 색은 서로 다르죠. 가운데 맞춤은 동일하죠.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누르고요. 텍스트 맞춤 확인해 볼게요. 중간으로 선택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재테크의 특징, 이 써있는 글꼴만 검정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모르니까 검정 바꿀게요. 가에 검정색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열 필요 없고 그냥 검정 클릭해주면 돼요. 이제 이 상자의 글씨 위에 제목과 비교해서 위치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 도형 기준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도형의 꺾어진 부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출제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이 글자가 저는 조금 더 왼쪽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수정을 할게요. 위에 목차에 대한 거 수정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슬라이드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했었죠. 그러니까 보기로 가고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마스터 작업했던 슬라이드에서 글상자 선택,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키워 놓을게요.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 볼게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위치가 서로 글자의 배치가 맞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모두 작성한 후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변경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여기로 들어가서 수정해주고 나오면 됩니다. 이제 이 세 개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 또는 클릭 그리고 컨트롤 클릭 클릭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이제 이걸 아래로 복제해야 되는데요. 수평 수직 이렇게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Shift 키 눌러주고요. 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컨트롤과 Shift 키 같이 누른 상태로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터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아래로 적당하게 조금 띄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아래로 또 하나를 복제해 놓는데요. 위에 만든 것과 동일하게 간격 화살표 키 나타났죠. 그렇게 해주면 되고요. 다시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위에 만들어진 것과 간격 동일하게 화살표 오른쪽에 보이죠? 이렇게 맞춰 놓으면 돼요. 그리고 간격이 너무 내려왔다 싶으면 이거 조절해주면 되죠. 그때는 하나씩 다시 하지 말고요. 그냥 화면 위쪽에 방금 전에 기능 취소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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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없어졌죠. 다시 여기서부터 해주면 돼요. 이번엔 간격 조금 좁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총 3개를 더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출력과 비슷하게 되었죠? 이제 글자들 수정을 해주세요. 이제 다시 슬라이드 2의 세부 조건과 출력 형태 보면은 세 번째에 있는 수익률의 비교, 이 텍스트에 슬라이드 5로 하이퍼링크 적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에 적용하기 때문에 이 상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 글자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하이퍼링크 메뉴 있죠.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현재 문서로 가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 5번,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밑줄에 파란 글자 이렇게 변경되어 나타나요. 만약에 테두리 선택하고 하이퍼링크 지정하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왼쪽에 그림 삽입 나타났죠? 삽입 메뉴에서 그림, 그리고 이 디바이스 눌러주세요. 지정된 이름 그림4.jpg 이걸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림이 나타나면 바로 그림 서식의 오른쪽에 자르기 써있죠? 그 위에 자르기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림의 테두리가 바뀌었죠? 마우스로 이렇게 필요한 그림만 나타나도록 해주면 돼요. 여백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자르기 끝냈다면 키보드에서 ESC키를 누르거나 바깥쪽 클릭 이렇게 하면 자르기 끝이 나고요.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고요. 시험에 따라서는 그림의 크기를 크게 작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출력 형태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2도 끝이 났습니다. 파일 저장하고요. 이제 슬라이드 3번 가주세요. 이번에도 제일 상단에 클릭해서 제목을 먼저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3번, 4번, 5번 여기는 아래 상자 사용해요. 슬라이드 3번에서는 텍스트 상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여기 클릭한 다음에 내용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입력하고 설정해도 되는데 먼저 설정을 할게요. 바깥쪽 테두리 선택해 놓고요. 오른쪽에 도형 서식 열려있죠? 여기에서 텍스트 옵션 누르세요. 그리고 아래 세 번째에 있는 것 텍스트 상자 이렇게 클릭하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자동 맞춤 안함이 보여요. 이걸 선택하세요. 이게 선택되어 있어야지 이 상자를 크기 조절했을 때 조건에 따라서 조절해 놓죠. 그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여기 클릭한 다음에 왼쪽에 글머리 기호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러면 첫 줄의 내용만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제 엔터키 누르고 탭키 한번 이렇게 하면은 글머리 기호가 오른쪽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의 내용 보면은 두 번째 줄에만 글머리 기호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는 한 줄로 끝까지 입력해주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세요. 두 번째 줄의 끝에 B 여기에서 엔터키 누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입력했는데 이 단어의 길이가 길어서 오른쪽에 나타내지 못하니까 영문이라서 단어 통째로 아래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엔터키는 한 번만 누르세요. 동일하게 글머리 기호 같은 위치에서 역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의 내용 이것도 역시 한 줄로 입력하면 돼요. 이제 영문 입력 끝났는데요. 세부 조건 상단에 괄호 1번으로 지정이 있습니다. 제일 첫 줄 먼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글머리 기호 두 개가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거 지정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고요. 그리고 아래 글머리 기호 가서 오른쪽에 꺽쇠 마우스 가져가면 자동으로 열리죠. 그러면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이 다이아몬드 모양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글꼴 설정 있죠. 홈탭에서 글꼴 지정할 건데요. 글꼴은 도둠 선택, 그리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줄 간격 단락에 있습니다. 여기서 열어서 1.5줄로 변경하세요. 이 설정은 조건 상단에 문단 2개 지정되어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문단 설정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제 단락이 들어가 있는 이 4개 줄 있죠. 같이 블록 설정해 주세요. 2개 문단 동일하게 설정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글머리 기호 가서 역시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 있죠?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도 두 번째 문단 동일하게 도둠되어 있죠.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줄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락에서 줄 간격도 1.5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과 차이는 굵게 속성 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줄 끝에 단어가 동일하게 나타났는지 확인하세요. 만약에 틀리다면 테두리 잡고 이렇게 조절해서 맞춰 놓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상자 가지고 아래쪽에 한글 입력해야 되는데요. 조금 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래는 조금 이렇게 올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도형을 아래로 복제할 건데요. 복제하기 전에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현재 글머리 기호와 이 글자가 너무 붙어 있죠. 출력 형태처럼 조금 떨어지게 보이는 게 안정적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줄 블록 설정하거나 여기에 이렇게 클릭을 아무 곳에나 해놓으세요. 저는 블록 설정해 놓을게요. 그리고 화면 상단에 눈금자가 보여야 되는데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 한 다음에 눈금자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눈금자의 위쪽에 오각형, 아래쪽에 오각형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래쪽에 오각형을 선택, 그리고 옆으로 조금 움직이면 출력 형태처럼 글머리 기호와 글자 사이의 간격 넓힐 수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것도 동일하게 글머리 기호는 그대로 놓고 간격만 조금 넓혀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문단 그리고 아래 문단 이렇게 같이 선택해 놓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아래쪽에 오각형 잡고 조금만 이렇게 넓혀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상자를 아래로 수직으로 복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처럼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테두리 가져갔을 때 마우스 포인트에 더하기 표시 나타났죠. 그럼 이거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아래로 복제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내용 수정하면 되는데요. 첫 줄의 내용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내용 입력하면 이 문단의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하지 말고요. 지울 수 있는 글자까지만 먼저 블록 설정해 놓고 이렇게 마지막 단어 끝에 한 칸 더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말고요. 지울 수 있는 글자까지만 블록 설정해 놓고요. 한글 첫 번째에 있는 수익률과 위험 이걸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글자는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주세요. 그러면 문단이 이렇게 합쳐지지 않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두 개 문단 필요 없죠. 그래서 한 개 문단만 필요한데요.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내용은 엔터키 누르지 않고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럼 입력 끝났다면 위아래 조절은 필요 없는데요. 줄 끝에서 마지막 글자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조절하세요. 만약에 크기 조절할 때 한 글자씩이 아닌 영문처럼 한 단어씩 위치가 변경된다면 그때는 위에 홈 탭 가서 단락의 오른쪽에 화살표 모양 있죠. 이걸 누른 다음에 한글 입력 체계 있죠. 여기에서 한글 단어 잘림 허용 이게 체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 단어처럼 단어 단위로 줄바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체크해 놓은 상태로 하면 돼요. 이제 출력처럼 동일하게 크기 조절해 놓고요. 다음 세부 조건은 동영상 삽입이 있죠. 그러면 삽입 가지고요. 화면 오른쪽에 가면 비디오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열고 이 디바이스 클릭한 다음에 그림처럼 픽처 폴더에서 동영상 이걸 더블 클릭해 주세요. 동영상 나타나면 마우스로 이동시켜 놓고요. 역시 그림처럼 크기 조절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출력 형태 보고 맞춰주면 됩니다. 저는 이번엔 조금 키워줬어요. 그러면 이제 자동 실행 설정해야 되는데요. 위에 비디오 형식 옆에 재생 있죠. 그리고 비디오 옵션에 시작 있죠. 이 목록 열어주세요. 자동 실행으로 변경해 주고요. 바로 옆에서 반복 재생 체크. 이렇게 하면 세부 조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파일 저장을 해주고요. 이제 4번 슬라이드로 가주세요. 이번에도 클릭해서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4에서는 아래 상자 사용한다고 했어요. 여기 표 만드는 게 있습니다. 표 삽입 눌러주세요. 문제지에서 출력 형태 봐주세요. 그러면 1번 써있는 상단의 도형, 그리고 2번 써있는 좌측 도형, 이건 무시하고 나머지 내용들이 표예요. 그래서 셀 병합되어 있는 것 무시하고요. 몇 열 몇 행인지 확인을 해보면 이번엔 열 개수는 3이고요. 행 개수도 3이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표 안에 커서 깜빡이지 않고 바깥쪽만 선택되어 있죠. 그러면 세부 조건의 3번 표 스타일에 대한 거 보면은 스타일 지정이 있죠. 테이블 디자인의 표 스타일 이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테마 스타일 1 강조 6 나타나면 클릭하세요. 현재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버전이 다른 버전이라면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시험장에선 ITQ 시험 모두 흑백으로 출제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은 결과지에 색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색상은 무시하면 돼요. 그리고 테이블 디자인의 왼쪽에 표 스타일 옵션이 있는데요. 현재 2개 선택되어 있죠. 머리끄랭 체크 해제, 줄무늬행도 체크 해제하세요. 모두 체크 해제되어 있는 상태로 있어야지 표의 모든 셀의 색상이 동일하게 보여요. 그리고 표 스타일 옵션을 먼저 지정하고 표 스타일 만들어도 되고요. 표 스타일 먼저 지정하고 표 스타일 옵션 변경해도 돼요. 어느 거라든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홈 탭 가주세요. 그리고 글꼴 먼저 설정할 건데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 굴림 있죠. 선택을 해주고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라 따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 검정이고요. 그리고 단락에 가운데 맞춤을 먼저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에서 가운데 맞춤으로 보이니까요. 그리고 세로 정렬로 봤을 때도 가운데 맞춤이죠. 그래서 텍스트 맞춤, 여기를 보면은 표는 기본 설정이 위쪽으로 되어 있어요. 도형은 중간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이기 때문에 표는 항상 여러분이 직접 중간으로 설정해 놔야 합니다. 그리고 단락에서 줄 간격 조절할 수 있는데요. 조건이 따로 없는데 이거는 출력 형태 보면은 첫 줄과 두 번째 줄 간격 있죠. 이게 1.0 상태로 되어 있다면 출력에 보이는 것보다 줄 간격이 조금 더 좁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줄 간격은 1.5로 변경시켜 놓고 내용을 입력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표에서 또 보면은 셀 합치기 된 부분이 있습니다. 셀 병합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 두 행이죠. 이렇게 블록 설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아래쪽에 메뉴 있습니다. 셀 병합 눌러주세요. 이제 표 안에 내용을 입력해주면 되는데요. 표의 크기를 먼저 설정해놓고 작업해도 되고요. 입력하고 나중에 설정해도 돼요. 그런데 대충 크기 맞춰놓고 작업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야지 한 줄의 내용이 동일하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죠. 표 안의 내용은 엔터키 눌러서 줄바꿈할 수 있는데요. 그냥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보이는 거는 그냥 한 줄로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셀 너비를 조절할 수 있게 이 테두리 있죠? 이걸 이렇게 움직여서 너비 조절해서 맞춰 놓으면 돼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한 줄의 내용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표 크기는 완전하진 않아도요. 위에 도형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것들 비교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고요.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각 행의 높이는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에서 상단 도형을 먼저 만들어도 되고 왼쪽에 있는 도형 먼저 만들어도 되는데요. 저희는 상단 도형부터 만들게요. 상단 도형은 항상 두 개 도형이 겹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적금 써있는 그 뒤에 도형부터 만들게요. 도형 목록 열 수 있는 메뉴에서 이렇게 열어주세요. 그리고 사각형 도형에서 찾을 수 있죠. 네 번째에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주고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표하고 같게 너비 조절하고 높이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슬라이드 4에서 만드는 도형은 색상 지정이 따로 없죠. 그래서 임의의 색상으로 다르게 지정해주면 되는데요. 조금 밝은 색, 도형 채우기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도형의 윤곽선 역시 지시가 없죠. 슬라이드 4에서는 테두리가 모두 보이고 있으니까요. 도형의 테두리 보이는 상태, 이 상태로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바꾸고 싶다면 도형 윤곽선에 검정 지정해서 변경해도 되고요. 그리고 두께 바꿔도 상관없는데요. 너무 두껍게는 바꾸지 말고요. 이 4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기본 상태로 놓는 게 여러분이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러면 이제 앞쪽에 도형 또 만들어야 되죠. 이번에도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기본 도형에 있죠. 도형은 기본 도형의 평행사 변형, 순서도의 데이터, 이 도형 같은 모양이죠.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된다면 어떤 도형인지 모르지만 모양은 같죠. 그래서 모양만 동일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도형을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본 도형의 평행사변형 이걸로 만들게요. 클릭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만든 후에 크기 조절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도형 채우기에서 이것도 색상 바꾸는데요. 글자가 검정색이라 너무 짙은 색 하면 글자가 잘 안 보일 거예요. 답안 작성 요령에 기타 사항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색상에 대한 것도 포함이니까요. 저희는 글자 조금이라도 잘 보이게 너무 진하지 않은 색, 옅은 색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도록 할게요. 저와 동일한 색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여러분 감점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도형의 글꼴 설정해야 되는데요. 미리 설정해 놔도 되고 복제한 후에 나중에 설정해도 돼요. 이번엔 미리 설정을 해 놓도록 할게요. 글자는 조금 이따 입력할게요. 홈 탭 가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글꼴 이번에도 굴림이죠. 글자 크기 18포인트고요. 도형 안에 글자 색, 표하고 다르게 기본 색깔이 흰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상 반드시 검정, 현재 검정 보이고 있으니까 바로 여기서 클릭해주면 돼요. 그리고 도형 안에 글자의 정렬은 가운데 맞춤 기본 상태고요. 텍스트 맞춤 이것도 중간 되어 있으니까 도형은 텍스트 맞춤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커서가 깜빡이는데 바로 내용 입력해도 되고요. 나중에 내용 수정해야 되니까 이번엔 입력하지 않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두 개 도형을 이렇게 드래그해 선택,
그리고 컨트롤과 쉬프트 키 같이 누르고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해 놓으세요. 왼쪽은 서로 맞닿게 됐죠. 오른쪽 크기가 다르니까요. 두 개 도형 그대로 오른쪽 테두리에서 이렇게 잡고 조절. 다시 한번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복제. 그리고 왼쪽 딱 맞추고 오른쪽에도 표하고 크기 동일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왼쪽에서부터 앞쪽에 있는 도형에 타이핑해서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제 왼쪽에 좌측 도형만 만들면 되죠. 도형을 만들 때 현재 이 도형, 여기에는 글꼴에 대한 설정, 그리고 단락에 대한 설정 모두 완료가 된 상태죠. 그러면 복제해서 모양을 변경하면 조금 편한데요. 먼저 교재에 있는 설명처럼 하는 거 그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사각형의 제일 마지막 도형, 이걸 선택한 후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역시 표의 높이에 맞춰서 크기 맞춰 놓으세요. 이 도형은 회전이 필요하죠. 도형 서식에 회전으로 가서 도형 모양 보고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요. 상하 대칭, 이거 하면 되겠죠. 좌우 대칭이나 상하 대칭 동일하죠. 그런데 상하 대칭하면 글자가 뒤집혀서 입력되기 때문에 좌우 대칭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색상이 단색 채우기가 아니고 그라데이션 효과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하고요. 아래쪽에 그라데이션 종류 선형되어 있고요. 그리고 방향 선형 오른쪽,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요. 마우스로 방향에서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면 선형 오른쪽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장에선 색상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시험장에선 흑백으로 출제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오른쪽은 진한색, 왼쪽은 밝은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그라데이션 중지점 있죠.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 그래서 만약에 색상이 다르다면 제일 왼쪽에 있는 것 이렇게 클릭해서 그리고 색 선택해서 바꿀 수 있고요. 오른쪽의 끝에 여기는 다시 색 선택해서 바꿀 수 있는데요. 왼쪽에 제일 밝은 색은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이거는 정중앙에 이렇게 하나가 중지점 또 있는데요. 이건 딜리트해서 없어도 상관없어요. 색상은 동일해요. 그런데 색상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는데 여기다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냥 여기 가운데 클릭하세요. 그리고 중지점 위치를 50%로 바꿔놓고요. 그 다음 여기 색상 따로 변경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글꼴 설정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두 개 더 복제해서 내용 입력하면 되겠죠. 이게 교재에서 나온 설명이고요. 제가 이거는 먼저 지워 놓을게요. 이거 이제 복제하는 거 추가로 설명할게요. 앞쪽에 글꼴과 단락 설정 완료된 거 있죠. 컨트롤 키 누르고 이거를 이렇게 복제해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는 우선 대충만 만들어 놓고요. 도형 서식 가서 왼쪽에 도형 삽입에 도형 편집 있죠. 여기서 도형 모양 변경 있어요. 그러면 사각형에서 변경할 도형 선택. 이러면 모양이 바뀌었죠. 그러면 도형 서식에 회전해 가서 좌우 대칭. 그리고 표에 맞게 높이 맞춰 놓고 위치, 크기 조절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도형 서식으로 가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하고요. 그리고 아래로 가서 방향, 선형의 오른쪽 이걸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왼쪽이 밝은 것, 오른쪽이 어두운 것 이거 맞는지 확인하고요. 만약에 틀리다면 그라데이션 중지점에 가서 왼쪽과 오른쪽의 중지점 색깔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글꼴에 대한 설정은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죠. 복제하고 내용만 수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할 때하고 실제 시험에서 도형을 복제해서 도형 모양 변경해서 작성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도형 만든 다음에 글꼴 설정 매번 다시 하거나 그거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연습할 때부터 여러분이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만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도형 복제하기 위해서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위쪽에 맞춰놓고 아래쪽 따로 맞출 필요 없죠. 다시 한번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또 이렇게 복제. 그러면 행의 높이는 변경할 게 없으니까요. 이제 도형 안의 글자만 내용을 변경하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4도 완료했습니다. 컨트롤 S키로 저장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5번으로 가주세요. 슬라이드 5는 차트를 만드는데요. 먼저 위에 제목 클릭하고 제목을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5번도 슬라이드 4처럼 아래 상자 사용합니다. 차트 삽입이 있어요. 이거 클릭하세요. 제가 파트 1 내용 강의할 때 차트 만드는 것,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선 조금 빠르게 할 수 있는 거 설명한다고 했죠. 그래서 차트의 세부 조건 보면요. 차트의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로막 대형에 묶은 세로막 대형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맨 아래에 있는 혼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계열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나타나는데요. 세부 조건에 데이터 서식 지정한 게 있죠. 여기에는 코스피 계열을 표시기에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열 2번 이걸 코스피로 입력할 건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S전자가 첫 번째 있고요. 코스피가 두 번째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S전자, 이건 막대 그래프로 보이고 있죠. 코스피는 표시기에는 꺾은 선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열 2에 해당하는 게 코스피라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여기를 묶은 세로막 대형이 아닌 표시기에는 꺾은 선형으로 선택, 그리고 옆에서 보조축 체크. 이렇게 하고 계열 1은 묶은 세로막 대형, 계열 3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로 바로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엑셀 창 나타나는데요. 화면을 조금 크게 확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계열 1에서 계열 3까지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S전자 계열의 데이터는 여기다 계열 이름 S전자 입력하고 이 오른쪽에 B에서 FN까지 여기에 S전자의 데이터 입력하고, 그리고 A3 여기에는 코스피라고 계열 이름 입력하고, 다시 B열에서 F열까지 여기에는 코스피에 해당하는 데이터 이렇게 입력하는 게 맞는데요. 이 창에서 계열과 행이 서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S전자 입력하고, 그리고 계열 2 써있는 이곳에 코스피 입력하고, S전자의 데이터 이렇게 입력, 그리고 코스피의 데이터 이렇게 입력,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데요.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다면 그냥 출력 형태 보이는 그대로 입력하세요. 계열과 항목 이거는 무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목 1과 항목 2 여기는 S전자 코스피 입력하세요. 이렇게 두 개만 입력하고 4행, 5행 여기는 필요가 없죠. 그러면 행머리글에서 이렇게 선택,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삭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계열 1, 2, 3까지만 써 있는데요. B1에서 F1까지 이렇게 5개 셀을 선택해 놓고요. 출력 형태 보이는 거 있죠. 2009년 1월, 2020년 1월 이렇게 총 5개 데이터 입력을 해 놓으세요. 이렇게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요. 너비 조절해도 상관없어요. 대신 정렬은 따로 신경 쓰지 마세요. B열에서 F열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 놓고요. 그리고 안쪽에서 테두리 잡고 이렇게 조금 키워 놓으세요. 그럼 글자 겹쳐 보이지 않죠? 이제 S전자와 코스피의 데이터 숫자로만 되어 있으니까요. 숫자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세요. 숫자만 입력하고 나중에 천 단위 구분기호 설정해도 돼요. 그러면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을 완료했다면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 입력해야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숫자 읽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표시 형식 설정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범주에서 일반이 아닌 숫자나 회계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출력 형태의 데이터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차트의 왼쪽에 있는 세로축의 숫자, 최소값이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차트의 오른쪽에 있는 숫자, 여기는 최소값이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0이 아닌 1900이니까 0은 아니죠. 그래서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나는 것, 그거는 회계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는 자동으로 나타나고요. 기호에서 없음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왼쪽은 최소값이 0이니까 0이 아닌 하이픈으로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0이 아닌 1900이니까 이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둘 다 회계 서식 지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만약에 왼쪽은 최소값이 하이픈, 오른쪽은 최소값이 0 이렇게 나타나야 한다면 2행의 데이터 그리고 3행의 데이터 각각 컨트롤 읽기 눌러서 지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3행의 데이터는 컨트롤 숫자 읽기 눌러서 만약에 여기가 0 나타나야 된다면 회계가 아닌 숫자로 변경, 그리고 소수자릿수 0, 그리고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은 체크를 해줘야지 여기에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숫자로 지정한 곳은 최소값이 0으로 나타나야 한다면 하이픈이 아닌 0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회계 서식, 숫자 서식, 최소값이 0일 때 0이냐 하이픈이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만 기억을 하고 설정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시트를 닫고 작업해도 되는데요. 저희가 계열과 항목 이거를 지금 바꿔서 입력했죠. 여기가 계열 그리고 이쪽이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행렬 전환, 이게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행렬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는 그대로 있는데 차트가 바뀐 거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행렬 전환 누르면 역시 데이터 시트는 그대로 보이는데 아래쪽에 차트가 바뀌는 거 보이죠. 그래서 저희는 행렬 전환을 한번 눌러서 계열과 항목이 바뀌어 보이게 이렇게 해놓아야지 출력과 동일하게 막대 그래프 그리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이게 출력과 비슷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시트는 닫도록 하세요. 그래서 행렬 전환, 현재는 이거 누를 수 없게 되어 있죠. 데이터 편집의 위에 보면 이 아이콘만 따로 선택할 수 있어요. 클릭하면 다시 데이터 시트를 열 수 있어요. 이게 열려 있을 때만 행렬 전환할 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행렬 전환하지 않고 닫았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데이터 선택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에 행렬 전환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 차트는 바로 보이지 않지만 행과 열, 이게 왼쪽과 오른쪽, 이게 바뀐 게 보이죠. 그래서 계열에는 S전자 코스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확인을 누를게요. 가장 편한 거는 처음 데이터 입력하고 행렬 전환 누르고 데이터 시트 닫기,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닫고요. 이제 차트에 대한 크기는 출력 형태 보고 대충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돼요. 모서리 잡고 이렇게 조금 키워 놓고요. 아래쪽에 로고와 겹치지 않게 차트 아래쪽도 조금 조절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차트에 대해서 먼저 종류 있고요. 글꼴, 외곽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글꼴 설정하기 위해서 홈 탭 가주세요. 그리고 글꼴 이름 도둠으로 선택, 그리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차트의 글자색 모두 클릭해서 검정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차트 이렇게 바깥쪽 클릭해서 선택 없애고 보면은 테두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 영역 이렇게 클릭해 놓고요. 이 상태에서 테두리 만들어야 돼요. 위에 메뉴에서 서식 눌러주세요. 그리고 도형 스타일의 도형 윤곽선, 색상을 검정만 지정하면 돼요. 그리고 세부 조건에서 보면은 차트 영역에 대한 색상 지정이 있죠. 차트 영역 선택되어 있으니까 먼저 같이 지정하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 이걸 연 다음에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표준색의 노랑 선택을 해 놓으세요. 교재에서는 윤곽선의 두께도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시에는 따로 없죠. 그러니까 윤곽선 기본 두께인 4분의 3포인트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다른 것으로 변경해도 감점되진 않습니다. 이제 차트 안에 제일 상단에 차트 제목 써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글자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하고요.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고 테두리 선택하면 블록 설정된 것과 동일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글꼴 설정해야 되죠. 글꼴 궁서인데 처음 사용하죠. 그래서 직접 궁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변경해주고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이 상자 채우기 지정되어 있죠. 서식으로 간 다음에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 테마색에서 흰색 지정, 그리고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이것만 지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림자 지정 있죠.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 연 다음에 그림자 오른쪽에 가서 바깥쪽에서 오프셋 아래쪽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에 대한 지시가 있죠. 마우스로 차트 안에 이렇게 갔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면 그곳을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네모로 이렇게 선택됐죠. 다시 도형 채우기 열어주고 색상 흰색 이것만 지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차트 아래쪽에 표도 나타나야 되고요. 범위에 이건 없애야 되는데요. 차트 디자인의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 여기에서 찾아 범위 없애고,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범위 표지 포함 이렇게 해서 선택해주면 되는데 이 방법이 빠르다면 여기서 해주고요.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차트의 오른쪽 상단 여기에 십자 표시 있죠. 차트 요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범례는 체크 해제, 그리고 눈금선도 체크 해제 이렇게 하면 출력과 동일하게 체크 해제되어 나타나고요. 그리고 데이터 테이블 여기는 클릭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서 클릭, 그 다음에 범례 표지 포함 이걸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다시 클릭해서 없애 놓으면 되고요. 그러면 차트 요소 추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메뉴 찾는 것보다 이 차트 요소 여기서 찾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여기에서 꺾여져 있는 부분에 동그라미 모양 있죠. 이게 표식인데요. 출력 형태에 보면은 모양이 다르게 되어 있죠. 이 모양을 변경해야 돼요. 그래서 표식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세요. 그러면 전체 표식 선택되었죠. 이 선택이 어렵다면 화면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계열 옵션에 계열 코스피 이걸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 채우기 및 선에 표식 있죠. 이걸 먼저 클릭하고요. 다시 한번 표식 옵션 클릭해 열어주세요. 이제 기본 제공 선택하고요. 출력 형태 보이는 모양 있죠. 네모로 변경해 주고요. 크기는 여기서 10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직접 10으로 입력했다면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줘야 돼요. 10에서 12 이 정도로 적당하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세로값 축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개 나타나는데요. 교재에선 이 보조값 축에 대해서 먼저 하니까요. 이거 먼저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 숫자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최소값 1900이고요. 그리고 단위가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최대값도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에서 어떤 메뉴를 선택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차트 바깥쪽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게 그리고 다시 한번 숫자 클릭하세요. 만약에 이 창 자체를 열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냥 여기에서 이 숫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옆에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단위에서 기본 여기가 50 되어 있는데요. 현재 보면은 100 단위씩 변경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직접 1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바로 적용된 거 보이죠? 이제 최대값 여기는 2300으로 변경돼야 되죠. 여기도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최소값도 바뀌었는데요. 여기는 최소값이 1900이라고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림 영역에 오른쪽 여기에 눈금선이 아주 작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림 영역에 상단을 제외하고 왼쪽, 오른쪽, 아래 여기에 모두 검은색 실선이 보여야 되죠. 그게 안 보이니까요. 그거 먼저 설정해 놓도록 할게요. 왼쪽에 세로축 숫자 클릭해서 위에 서식 여기에서 도형 스타일의 도형 윤곽선 색상 검정 오른쪽도 숫자 선택 다시 윤곽선의 검정 아래쪽에 표 아무거나 글자 선택 그리고 윤곽선의 검정 이렇게 지정하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눈금선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보조축에 이 조그만 눈금선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숫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클릭해서 축 옵션 나타나고요. 아래 눈금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눈금의 바깥쪽 되어 있는데 안 보인다면 없음에다가 다시 바깥쪽 선택하면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시트에서 저희 서식 지정했던 거 있죠. 숫자나 회계 서식 이거 지정 안 했다면 여기 표시 형식 있어요. 여기에서 범주 숫자 서식이나 회계 선택해주고 아래쪽에 변경할 거 있다면 추가 변경해주면 돼요. 그리고 저희는 회계로 변경했지만 범주에 사용자 지정 나타나죠.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니까요. 여기 표시 형식에 보이는 게 숫자나 회계가 아닌 다른 거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주눈금도 확인을 해볼게요. 주눈금의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면 오른쪽에 값이 변경되었죠. 최소값은 0에 해당하는 하이픈 그리고 만 단위씩 변경하고 최대값이 7만 그래서 저희가 변경할 거는 최대값이죠. 여기만 7만으로 변경해서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클릭하면 5개 모두 선택되고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게 나타나요. 현재 저는 이 값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막대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 사이의 간격 퍼센트가 커진다면 당연히 막대 그래프는 간격이 넓어져야 되니까 막대 그래프 두께가 좁아지겠죠. 출력 형태에서 비교했을 때 현재는 이 글자가 두 줄로 보이지 않고 한 줄로 보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여기 2019년 10월 이건 두 줄로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조금 더 넓어지는 게 좋겠죠.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변경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ITQ 시험 출제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맞춰 놓을게요. 그래서 간격 너비를 여기를 150이라고 너비를 좁게 바꿔 놓으면 그러면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막대 그래프는 그만큼 너비가 커져요. 그리고 출력 형태에서 레이블이 하나 나타난 게 있죠. 2175라고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이 데이터죠. 코스피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꺾은 선형의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표식 이거 중에 이렇게 클릭해서 전체 표식 선택되니까요. 다시 한번 1초만 있다가 이거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표식만 선택됐죠. 이 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추가 누르면 바로 옆에 나타나는데요. 이 숫자를 위쪽에 나타나고 싶다. 그럼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요. 차트 요소 이거 있었죠. 이걸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데이터 레이블 있죠. 이 꺽쇠를 클릭하고 위치, 위쪽 이렇게 선택만 해주면 돼요.
이거는 이제 닫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위에 있는 이 연도, 이게 두 줄로 보이는 게 있고 한 줄로 보이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차트의 너비 조절해 주면 돼요. 너무 크게 조절할 필요는 없고요. 출력과 비슷하게 이렇게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이제 여기에서 설정할 거는 도형에 대한 설정만 남았어요. 그러면 도형은 위쪽에 만들어야 되는데요. 서식에 도형 삽입 여기에 있죠. 그러면 도형 이름 따로 나와 있지 않는데 같은 거 찾아야 돼요. 기본 도형에 보면은 크기가 넓게 커지지 않았는데 도형 그룹 중에 블록 화살표에 보면은 넓게 커지지 않았지만 이게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화살표 오각형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우선 적당하게 크게 만들어 놓으세요. 조금 크게 만들어 놓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위에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 그 위에 목록 있죠. 연 다음에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나타나는 것,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이걸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스타일 지정했기 때문에 도형의 색상이나 도형의 테두리 다른 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홈 탭 가주세요. 내용 먼저 입력해도 되고 나중에 입력해도 돼요. 먼저 설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도형 안에 글꼴은 따로 지시가 되어 있죠. 굴림으로 선택,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도형 안에 글자를 입력하세요. 도형의 스타일을 변경했기 때문에 도형 안에 글자 색이 검정으로 나타날 거예요. 도형의 정렬이 맞지 않죠?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하고요. 도형의 텍스트 맞춤, 여기도 중간으로 바꿔 놓으세요. 이제 차트의 전체적인 모양 보고 출력 형태, 이제 차트의 전체적인 모양 보고요. 도형의 크기를 조절해 맞춰 놓으세요. 더 이상 수정할 거 없는지 다시 한번 세부 조건 확인하고요. 이제 파일 저장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 6번 가주세요. 이번에도 제목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을 먼저 하세요.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6, 이 두 개 슬라이드에서는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고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슬라이드 1에서 6까지 중에 다른 거는 조금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데 가장 시간 오래 걸리는 게 슬라이드 6이에요. 그래서 시험 시간에 이걸 먼저 작성해도 되고요. 다른 거 모두 작성한 후에 마지막 것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해도 돼요. 그런데 시험은 모든 슬라이드 완성된 상태에서 틀린 거 있는지 채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슬라이드 먼저 작성하고 마지막 슬라이드 이걸 작성하는 게 조금 낫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도형, 배치, 틀려도 그건 감점이죠.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으면 감점이 아니고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으면 이 슬라이드에 대한 점수 100점이 통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 만약에 부족하다면 도형 최대한 같은 거 만들어 놓고요. 도형과 스마트 아트의 배치가 조금 다르더라도 만들어 놓고 내용 입력 여기까지는 모두 완료를 해 놓으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교재 문제를 5개에서 10개 정도만 시간 안에 충분히 작성할 수 있도록 연습했다면 모두 작성하는데 시간 부족하지 않을 거고요. 검토하는 시간까지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형 작성 시작할 텐데요.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나누어 있죠. 세부 조건에서도 그룹화해서 애니메이션 지정까지 그렇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 먼저 하든 상관없는데요.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게요. 뒤쪽에 제일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들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도형으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도형부터 찾아야 되죠. 사각형에서 6번째 있는 이 도형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의 색상 따로 지시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도형들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문제지로 받게 되면 이렇게 흑백으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색이 어떤 건지 전혀 알 수 없죠. 스마트 아트로 만들어진 이거는 색이 모두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스마트 아트에 있는 것도 각각 색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도형들마다 회색 색깔이 조금 다르다면 이거는 다른 색으로 지정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검정색으로 글자 써 있는 거는 색깔 짙은 색으로 보여도 너무 짙지 않은 색깔 지정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하얀색 글자로 보이는 도형, 이거는 도형이 하나 출제될 건데요. 그 도형에는 색상 진한색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면 돼요. 정답 파일로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이렇게 정확히 색상 알 수 있을 건데요. 정답 파일하고 동일한 색상 꼭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임의의 색상, 여러분이 도형 구분되도록 그렇게 색상 지정해주면 돼요. 그리고 도형의 전체적인 크기, 이것도 정확히 알 수 없을 텐데요. 뒤쪽에 보여지는 커다란 도형 만들고 그 안쪽에 도형 배치만 최대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만든 이 도형의 색깔부터 바꿀게요. 도형 서식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에서 여러분이 지정하고 싶은 아무 색이나 하나 밝은 색 선택을 해 놓으세요. 도형의 윤곽선은 기본 두께가 1포인트로 되어 있을 건데요. 이거는 따로 지시 없기 때문에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놓아도 돼요. 바꾸고 싶다면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도 되고요. 두께는 얇은 것 위에 4개 있죠. 이 중에 아무거나 다른 거로 바꿔도 역시 감점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도형 오른쪽에 동일한 도형인데 상하 반전되어 있죠. 이걸 다시 만들 필요 없고요. 이 도형을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놓으세요. 그리고 도형 서식의 회전에 가서 상하 대칭, 좌우 대칭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모양이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상하 대칭과 좌우 대칭 같이 해놔야지 출력과 동일하게 모양이 바뀔 거예요. 이제 왼쪽에 이 안쪽에 배치되는 것들 만들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일반 도형이 아니고 스마트 아트예요. 그래서 삽입으로 먼저 가지고요. 영어로 써있는 스마트 아트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모양을 비슷한 거 쭉 내려가면서 찾아보면 되는데요. 다행히 여기 있네요. 세로 상자 목록형 확인 눌러주세요. 우선 크기는 비슷하게 맞춰놓고 그리고 위치도 우선은 비슷하게만 맞춰 놓을게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세부 조건에 지정되어 있는 첫 번째 내용 있죠. 3차원 광택 처리 이걸 지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 디자인의 스마트 아트 스타일 여기에서 위쪽에 가면 3차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3차원의 광택 처리 이걸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지를 흑백으로 봤을 때 이 도형들이 각각 색이 다르게 보였죠. 그래서 위에 메뉴 중에 색 변경 있는데요. 위쪽에 색상형 여기에 가면 색상 다른 게 있죠. 동일한 색상으로 설정하는 거 아래쪽에도 있는데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이 색상형에서 다른 색 지정하는 것 정답 파일과 동일한 색상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글꼴 설정해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안쪽에 게 선택되어 있다면 ESC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전체 바깥쪽만 선택되었죠. 이제 홈 탭 가주세요. 그리고 글꼴 지정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해 주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도 18포인트로 변경해 주세요. 글자의 색은 검정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글꼴에서 색상 검정 이렇게 변경해 놓고요. 이제 이 상자는 3개만 필요하죠. 그래서 클릭해서 각각 내용 입력해 주면 돼요. 내용 입력을 이렇게 끝내주고요. 현재는 상관없지만 이 상자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이 꺽쇠 있죠. 이렇게 클릭해서 열고요. 여기 내용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이렇게 추가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4개로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상자 삭제하고 싶다면 선택 딜리트 키 이렇게 하면 선택한 걸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닫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시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도록 하고 우선 오른쪽에 도형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크기와 위치, 배치를 맞춰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에 오각형 도형 만들 건데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모양을 찾으면 블록 화살표에서 이 도형이 오각형이죠. 마우스로 클릭해서 먼저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회전이 필요하죠. 도형 서식에 회전이 있었죠.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왼쪽으로 90도 회전 이런 게 있는데요. 상하 대칭, 좌우 대칭 이걸 같이 해서 해도 돼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90도 회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기 위해서 준이라고 입력하면 바로 이렇게 입력되는데 글자도 90도 회전되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 직접 내용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ITQ 시험의 FAQ에 보면은 텍스트 상자를 입력해서 작성해도 되고 도형 안에 텍스트를 입력해서 작성해도 된다. 이렇게 슬라이드 6의 도형 채점 이거에 대한 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텍스트 상자를 따로 만들어야 돼요. 도형 서식에 텍스트 상자 있죠. 이거 클릭해주고 마우스로 도형과 너비 같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준비 입력하고 엔터키, 중요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그리고 ESC 키 누르거나 바깥쪽 테두리 선택, 그 다음 홈 탭의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 눌러 놓으세요. 그리고 이거를 화살표 키 움직여서 위치 정확히 맞춰 놓을 수 있는데요. 여기도 글꼴 설정해야 되죠. 그래서 굴림, 그리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이니까 따로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선 바깥쪽에 있는 이 도형, 이 배치부터 정확히 맞춰 놓고 이 글자를 배치를 해놔야 되겠죠.
도형의 크기와 위치 맞춰 놓고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선택 없애놓고 보면은 도형 안에 글자를 직접 입력한 것과 동일하게 보이죠. 색상 설정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요. 지금 바꿔놓도록 할게요. 글자가 검은색이니까 조금 밝은 것 중에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번엔 아래쪽에 관리 써있는 도형 만들어야 되죠. 도형 목록으로 가서 사각형에서 5번째에 있는 이 도형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부터 글자 입력하고 글꼴 설정, 그리고 도형의 색깔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하도록 할게요. 배치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교재 설명은 이거 만들기 전에 아래쪽에 있는 거 먼저 만들었죠. 나중에 결과만 동일하게 나타나면 되니까요. 도형 만드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아래쪽에 커다란 도형, 테두리가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만들 건데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이번엔 사각형에서 2번째 거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는 테두리만 먼저 설정을 해 놓을게요. 도형 윤곽선으로 가서 대시, 여기에서 점선이 아닌 파선, 이걸 선택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두께가 너무 얇게 되어 있죠. 출력 형태에선 다른 테두리보다 조금 굵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 다시 두께로 가지고요. 이번엔 1포인트가 아니고요. 아래쪽에 2와 4분의 1포인트 이걸로 변경할게요. 교재에서는 설명에 2포인트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께에 대한 지시가 따로 없죠. 그러니까 저처럼 여기에서 그냥 2와 4분의 1포인트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교재 설명처럼 오른쪽 도형 서식에 그리고 아래쪽에 선 열어준 다음에 여기에서 너비 2포인트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도 돼요. 조금 굵게 보이는 것 이렇게만 설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모바일 뱅킹 발달, 이 도형 만들어야 되는데요. 도형 목록 열어서 찾아보면 동일한 모양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블록 화살표, 이 그룹에 있는 도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비슷한 거 찾아보면 이 도형인데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그리고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노란색 핸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걸 노란색 핸들 변경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아야 돼요. 아직 글자가 입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크기와 위치 정확히 맞추는데 조금 힘들 거예요. 우선 비슷하게만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 노란색 핸들 다시 설정하고 그리고 위치와 크기도 다시 설정해주면 돼요. 이제 아래쪽에 첫 번째 도형 만들게요. 이번 도형은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사각형에서 7번째에 있는 도형이에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여기도 오른쪽 상단에 모서리 노란색 핸들이 하나 있는데요.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 같은 크기의 도형이죠. 우선 글자 입력하지 않았으니까요. 조금 이따 설정할게요. 모든 도형 만들었다면 나중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전체 도형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글꼴 한 번만 설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쪽 도형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여기 먼저 완료해 놓을게요. 먼저 전체 이렇게 왼쪽 것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 글꼴은 동일하게 굴림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 색은 모두 검정이죠. 검정으로 클릭해 선택, 그리고 단락은 가운데 맞춤, 텍스트도 중간, 텍스트는 따로 바꿀 필요 없고요. 이제 각각 도형들 따로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색상 바꾸지 않은 도형들 있죠. 각각 클릭해서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 여기에서 색상들 임의의 색상으로 각각 지정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구성 맞출 수 있겠죠. 아래쪽에 있는 도형은 위에 있는 이 도형 아래로 복제하고 회전시키면 되죠. 이 도형만 선택해서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래로 복제,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을 수정하세요. 그리고 이제 선택 없애서 봤을 때 이 선 서로 맞닿는 부분, 이거는 이 도형 선택해서 화살표 키로 이렇게 위치 조절해서 맞춰 놓으면 돼요. 그리고 이 도형과 관리 써 있는 이 도형, 여기는 선이 연결돼야 되죠. 그래서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선 종류에서 네 번째 거 있죠. 이거 클릭을 해주세요. 관리의 마우스 가져가면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연결점 나타나는데요. 왼쪽에 모서리 여기에서 클릭한 상태로 쭉 아래로 내려가세요. 그러면 아래쪽에 연결점 닿으면 선이 이렇게 나타나죠. 마우스로 놓아주세요. 그러면 현재 동그라미가 보이는데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점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출력처럼 선의 끝에 동그라미가 나타나야 돼요. 도형 서식에 윤곽선 가주세요. 제일 아래쪽 화살표에서 끝에 모양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제일 마지막 거인 화살표 스타일 11 이걸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선의 두께가 너무 얇죠. 아래쪽 파선처럼 조금 두껍게 조절하면 되는데요. 너무 두꺼워 보이진 않으니까요. 도형 윤곽선의 두께로 가서 1포인트 아래쪽에 있는 1과 2분의 1포인트 이 정도로만 설정을 해 놓으면 돼요. 이제 오른쪽에 제일 상단에 있는 도형 만들 거예요. 그런데 도형 헷갈릴 수 있어요. 도형 삽입에 도형 목록 열어서 보면은 블록 화살표에 있는 도형 중에 변경하는데요. 비슷한 도형으로 설명선 위쪽 화살표 이게 있는데 클릭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위에는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왼쪽과 오른쪽에 모양이 다르죠. 화살표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 노란색 핸들 어디를 만져봐도 변경하는 게 없어요. 그럼 이 도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삭제하고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럼 다시 블록 화살표에서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줄에 보면 화살표 왼쪽, 오른쪽, 위쪽 이걸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보세요. 그러면 노란색 핸들 여러 개 있는데요. 이제 모양을 바꿔보세요. 상단, 왼쪽, 오른쪽 이렇게 튀어나온 모양으로 만들 수 있죠. 이제 출력 형태처럼 대충 크기 맞춰 놓고요. 노란색 핸들 조절도 필요하다면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여기도 도형의 색상과 글꼴 설정 모두 만든 후에 한꺼번에 할게요. 이제 목표 써있는 도형 이거는 꼭지점 개수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도형 목록 열어서 별 및 현수막 여기에서 꼭지점 개수 8개 이걸로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 도형은 위쪽에 회전 핸들 잡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 놓으면 돼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도형 왼쪽에 있는 도형과 같은 거니까요. 복제를 해버리면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복제 그리고 크기는 적당하게 맞춰 놓고요. 내용은 조금 이따 수정할게요. 이제 아래쪽에 내 집 마련 도형 만들어야 되죠.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이번엔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배지를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번에도 노란색 핸들이 있죠. 필요한 만큼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아래 도형 또 만들어야 되는데요. 잘 보면 크기는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고 이렇게 맞춰 놓는 것보단 복제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도형을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도형 삽입에 도형 편집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서 도형 모양 변경으로 가서 도형의 목록은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러면 모양을 찾아보면 순서도에 있습니다. 여기에 문서라는 거 찾아 선택 이러면 모양이 변경되었죠. 그러면 조금 빠르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왼쪽에 절약 써 있는 것 뒤쪽에 가려져 있으니까 이거 먼저 만들게요. 이번에도 다른 도형 복제해서 만들어도 돼요.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찾아 연습을 해줘야 합니다. 저는 그냥 새로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이번에도 도형은 순서도에 있어요. 순서도에서 모양 찾아 선택 그리고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이 도형은 아래쪽에 기록 써 있는 도형과 같죠. 그런데 이쪽 도형은 회전이 필요하죠. 아래쪽에는 회전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도형을 크기 대충 맞춰서 더 이상 바꿀 게 없다면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복제를 해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위쪽의 도형 이건 회전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누르세요. 이제 지출 써 있는 도형 전에 뒤쪽에 가려져 있는 화살표 만들어야 되죠. 도형 목록에서 블록 화살표에 도형 있죠. 이걸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화살표의 꼭지 부분에 노란색 핸들이 있습니다. 조절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조절해서 맞춰 놓으면 돼요. 다음으로 앞쪽에 지출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먼저 열어주고요. 그리고 기본 도형에서 모양 찾을 수 있죠.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오른쪽에 나타나는 도형 이거는 스마트 아트예요. 세부 조건에도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두 개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건데요. 먼저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으로 가서 스마트 아트 클릭 그리고 이제 목록 찾아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동일한 모양 없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하는 거 찾아야 되는데요. 저희는 찾다 보면은 관계형이라는 거 찾을 수 있어요. 이 도형에서 한 개만 삭제되면 바깥쪽에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이 모양이 조금 배치가 바뀌면서 비슷하게 바뀌겠죠. 그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은 자꾸 사용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기본 방사형 이걸 확인을 눌러주세요. 우선 크기와 위치 비슷하게만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필요 없는 거 삭제하는 거 위,
왼쪽, 오른쪽, 아래 아무거나 하나 선택, 그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면 돼요. 그럼 모양이 재배치되면서 출력과 동일하게 바뀌었죠. 이제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가계부 두 줄로 입력한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줄로 입력한 거예요. 스마트 아트는 도형하고 다르게 설정하기 때문에 먼저 내용을 클릭해서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입력한 후에는 바깥쪽만 선택되게 해 놓으세요. 이제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3차원에서 만화를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 제가 정답 파일 흑백으로 봤을 때 색상 여기도 다르게 되어 있는 것 보였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그렇게 보인다면 색 변경, 여기에서 다르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 선택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것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제 여기도 글꼴 바꿔야 되죠. 홈으로 가서 글꼴 굴림으로 변경을 해주고 글자 크기도 동일하게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 색은 흰색이니까 바꾸지 않습니다. 위에 가계부, 출력과 동일하게 가계, 부 이렇게 나타나죠. 이제 나머지 도형들은 한꺼번에 설정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나타난 도형들 모두 선택하고요. 그리고 이 도형에 대한 설정할게요. 다시 홈탭에서 글꼴 이름 굴림,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로 입력, 그리고 글자 색은 모두 검정으로 바꾸세요. 스마트 아트가 같이 선택되어 있더라도 이거는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글자의 색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 도형들 따로따로 선택해서 내용들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 색상들 바꿔야 되겠죠. 정답 파일 보면서 꼭 같은 색깔로 바꿀 필요 없어요. 각각 클릭해서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 바꾸고 싶은 거로 바꾸세요. 그리고 여기 도형, 이 안에 글자가 흰색이죠. 그래서 여기만 선택해서 홈에서 글꼴 색상 흰색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이제 배치 조금 더 손봐야 된다면, 그리고 도형의 모양 바꾸는 것 조금 더 변경해야 된다면 조금 더 손보도록 하세요. 실제 시험에서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면 배치가 조금 다르더라도 최대한 만들고 글자 내용 모두 제대로 입력하고, 그리고 도형의 색깔들 모두 이메일 색상으로 변경해 놓고 여기까지만 해놓더라도 점수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부 조건 다시 한번 봐주면요. 그룹화에 대한 게 1번, 2번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형들 먼저 드래그해서 모두 선택해 놓으세요. 스마트 아트까지 모두 선택돼야 되고요.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요. 그룹화해서 그룹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그룹화에 그룹 눌러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그룹화, 이게 1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2번이에요. 왼쪽에 있는 도형부터 선택해야 되는데요. 먼저 선택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가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거 보면은 시계 방향 회전 이렇게 되어 있죠. 시계 방향 이건데요. 이걸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럼 이렇게 모양 나타나고요. 이제 2번 도형, 이 그룹화된 도형 선택해서 여기는 실선 무늬, 그리고 괄호 안에 세로 써 있습니다. 먼저 실선 무늬 이거 선택하고요. 괄호 안에 거는 효과 옵션이에요. 이걸 연 다음에 세로 이렇게 선택하면 모양 나타났죠. 그러면 애니메이션 1번, 애니메이션 2번 이렇게 번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왼쪽에 축소판에도 보면은 별표 모양 나타나는데요. 이거 클릭하면 애니메이션 실행되는 거 왼쪽 거 먼저, 오른쪽 거 다음, 이런 순서로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든 후에도 도형에 대한 설정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룹화 해제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그룹화 해제할 필요 없고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이 선 색깔 검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선만 다시 선택해 놓고, 그리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 이런 식으로 변경시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크기도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 완료했다면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파일 저장 최종해 주고 이 파일을 감독관 PC로 전송, 그리고 퇴실하기 전에 전송 제대로 되었는지 감독관에게 확인받고 그 다음에 퇴실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